안녕하세요. 신숙희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 제목은 정규제 이준석 하태경 정계 은퇴하라, 구제불능자들 더 이상 못 참아, 황교안 지지하고 보호하라,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EQ 신의 한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한 소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많이 참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같이 가자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직이나 어디 국가든 어디든 이 항상 이 그 분포곡선에서 양가 쪽으로 이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18 재검이 끝났는데도 6.18 부정선거가 없다고 부인하는 이 하태경, 이준석, 정규재,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같이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말대로 자기 약속대로 정계를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오늘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하시고 그 이유를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정말 좀 왜 이럴까 하는 이런 고개를 가우뚱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쿼키라고 해요. 쿼키 또는 뭐 웨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diosyncratic,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insane, irrational 있는데, 저는 insane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insane. 그러니까 뭐 조금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옛날에 그 사회학자 했잖아요. Sane Society라는 이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 그때 그 유태인들이 이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러면서 집단 지성이 마비되면서 독일이라는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이 유태인 학살에 가담하는 걸 보고 이 에릭 프롬이 이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세인이거든요. 그 반대가 인세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중에서 인세인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젠가 이렇게 김원순 방송을 들었는데, 이 김원순 이 사람이 정말 인세인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이제 김경수가 그 감옥 그 2년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 방송을 듣지도 않아요. 들으니까 그 김경수 재판을 그 결론 낸 사람이 이동호 판사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을 막 상욕을 하는 거예요. 상욕을 하면서 김경수는 자기가 알기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결론을 지금 2년이나 지나가지고 판결을 냈고, 이 한 사람이 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판사가 한 5명이 있고, 판사 5명이 전부 다 이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냈고, 이 판사 5명이 전부 문재인이 지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 증거가 한 1,500개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영방송을 한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와 똑같이 소위 말하자면 우파에 내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예요. 그러면 이 법치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감싸주는 사람을 좌우 떠나서 이상한 사람, 이 웨키, 아니면 이 굉장히 인세인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관점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른 문제예요. 옳고 그른 문제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저는 뭐 위장우파라는 말을 좀 잘 쓰고 싶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감별하는 그 리트머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뭐 세월호나 5.18 이거는 놔주고라도 제일 처음에는 불법 탄핵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탄핵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 과정이 불법이고 졸속인 것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기계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현재 8명이 그 전에 뭐 이 증거도 제대로 없이 이미 사람을 잡아 연화놓고 증거를 갖다 붙였죠. 그 다음에 현재가 8명 전부 동시에 이 파면 선고를 냈죠. 이거는요, 이거 불법인 거예요. 졸속이고. 그 다음에 선거 제1차 드루킹, 그 다음에 2차 울산선거, 3차 4.15, 이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이거 가장 큰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친북, 뭐 친중 친북이랄까 아니면 종중 종북이랄까 이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공산당에 대해서 이 경각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비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은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자유민주주의 주권 국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자면 야당 우파라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6.18 재검이 분명히 나왔는데도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요, 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갑재, 이 조갑재 이 사람은 5.18도 부인했죠. 그 다음에 박주신 그 박원순 아들 병력 사건도 부인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도 엄청 부인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또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것은 어저께인가 어저께 유튜브를 또 하는데 그 유튜브가 이제 이용식이라는 동아일보 주필이 그 공명선거로 순순히 정권을 넘겨줄 생각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초대형 부정선거가 다가온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좀 뭐 해가 뒤집어질 일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네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내년에 부정선거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그 드루킹 사건을 더 파헤치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교안에 뭐그 6.18 재검에 대해서 지금 특검하자 이거는 또 속 빼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파적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그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부정선거의 이 위험성을 감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이 사람은요 아까 그 불법 탄핵도 부인했죠. 그 다음에 부정선거도 부인했죠. 그 다음에 이 중국 사람들 이 투표권 뭐 주장하는 거 그것도 찬성했죠. 이 보면 너무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또 야당 대표라고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응? 있으면서 또 이번에 하는 말이 대권 주자들, 야권 대권 주자들 탄핵을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이 대권 주자들 유세할 때 탄핵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유튜버들 전부 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자기가 부정선거 지금 선거가 나오면 정계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정계 은퇴하세요 이준석 씨 말대로. 그 다음에 정규재, 정함철. 저는 이 정함철이라는 작자를 잘 알아요. 이 4.15 부정선거 이전부터 부정선거가 없다고 왜곡하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감옥소에 갖다 나와가지고 그 전에도 6.18 부정선거 전에도 정규재가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크게 공개적으로 공경호 박사가 의혹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6.18 재검이 끝나고 어젠가 유튜브에 또 정함철을 불러가지고 지금 배춘희 투표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변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규재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기회 행각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실력도 있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태경 이사도 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했잖아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 국임당에서 당사에서 국임당 대표들 대권 주자들 대통령 주자들 간담회가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우리가 부정선거 이슈를 지금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하태경 대표가 하태경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국임당에서 이미 당론으로 부정선거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부정선거 없는 게 밝혀졌고 그걸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태경이 지금 국가보안법인가 그거 철폐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좌파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 그 좌파에서 전향을 해도 제대로 전향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고 지금 6.18이 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말대로 선거를 은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변희재와 정함철. 이 변희재도 참 PC 타블렛에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샤프하게 이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많은 이 증거를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부인을 하는지. 얼마 전에 정함철이라는 이 작자를 또 불러가지고 이 민경욱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부정선거의 사기 부정선거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PC 타블렛으로 고생한 거 다 까부셔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디오싱크레틱 한 거 아니에요? 응? 인세인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왜 그럴까 하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이모셔널한 그런 질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는 싶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변희재 같은 경우에는 가세연하고 무슨 이런 그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재 같은 경우에는 정규재 수필 같은 경우에는 공병호 박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런 갈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에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남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한 번은 보니까 뭐 안승근 대표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 공병호 박사를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온 사람들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이 부정선거가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부정선거라는 결과가 나올 때는 어떤 코즈가 있는 겁니다. 이 코즈는 뭐냐면 이 그 다이렉트 코즈가 있고 인다이렉트 코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정치학적으로 외교학적으로 배경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국내에서 이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이유는 결국 탄핵이에요. 탄핵이 엄청난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했으니까 자꾸 이 그 드루킹 사건을 했으니까 이걸 덮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엄청난 부정들 불법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덮어야 부정선거로 덮고 해야 정권을 연장해야 자기네들이 이 재가를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이유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 엄청난 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지금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동안에 20년간을 이 중국은 패권을 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지금 그 사일런트 인베이전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됐더라고요. 조용한 침공이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 제 유튜브 다 했어요. 올해 초에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이 학자가 클라비 해밀턴이 한국에다가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호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 너 조심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그 호주에 그 작년 제 유튜브에서 다 했어요. 2019년도 11월 달에 그 윌리엄 왕이라는 이 스파이가 와가지고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 이름이 여권이 조경미예요. 조경미라는 한국 여권을 갖고 호주에 와가지고 자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선거를 호주뿐만 아니고 타이완 이 대통령을 바꾸게 하려고 어떤 짓을 했는가 홍콩하고 다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의 차이밍 이 총통은 국제조사단을 불러가지고 2020년 1월 달에 선거를 이제 이 선거를 공명선거 하게 해가지고 자유잉이 그대로 됐고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 있을 거라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여론이 뭐 김우성계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게 안 받쳐주니까 그거를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당한 겁니다.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누가 그 있어도 그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폭로를 했고 그게 이제 우리 그 호주의 60 Minute ABC 60 Minutes가 있어요. 거기서 그 China Spy Secret World Exclusive 해가지고 60분 그 추적해서 이 사람이 폭로한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달아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미국에서 덩징웨이가 이번 6월 13일 날 이 폭로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트럼프 때 다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 자신감 있게 대중국 이 뭐 그 작년 뭐 9월 달인가 10월 달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강력하게 바이러스도 중국발이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미국에 들어있는 중국 여러 가지 스파이들 다 쫓아내야 된다 하고 비자도 연장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게 바로 다 그런 거의 7천 건 되는 이 그 문서를 갖고 이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알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그 양정철이가 미국 중국에 갔다 그 당시에 2월 초인가 그 전에 그 12월인가 갔고 또 우한에서 이런 뭐 중국 그 학자들의 그 보고가 있었고 도박 나온 보고가 있었고 아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있구나.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데 왜 국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디지털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나이 같은 사람들은. 지금은 얼마나 AI가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 나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드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AI. 그리고 그 중국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그 지금 개표하는 거하고 조작하는 거하고 이 투표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해커 니키온이라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니키온이라는 해커가 있고 북한의 해커 세계 제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드루킹 그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드루킹은 그 댓글 부대 하나라고만 합니다. 한 5개가 그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게 그 이준석의 대표적인 건데 지금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이 책 하나만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20년간 어떻게 자기가 중국 몽을 이루려고 지금 세계 패권을 하려고 195만 대는 중국 그 이민 중국에 있는 스파이들을 세계에다 다 뿌리놨는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하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발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결론적으로 위장우파, 결론적으로 어디서 뇌물을 받았거나 중국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중국하고 연결된 사람으로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탄핵카드가 연계가 됐거나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결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갈등의 이 원인이 뭐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영역 싸움이에요. 테리토리, 영역. 우리 인간의 모든 이 갈등이 사실은 말하자면 뭐 쉽게 말하자면 바둑을 생각하면 되죠. 내 땅, 네 땅, 이 영역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쟁, 뭐 이웃 싸움, 부부 싸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영역 싸움이에요. 이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소 있잖아요. 물소가 사람들이 사자가 이제 제일 많이 사자에게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소라고 합니다. 물소가 이 자기 영역 지키는데 가장 강한 동물이고 일단 영역을 지켰다면 아주 사자보다 더 돌진을 해가지고 물소한테 죽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리토리얼 사이콜로지라고 제가 이 term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 이제 영역 우리가 이제 패권 전쟁을 보더라도 어떤 그 콜로니 이 시대 때는 이 땅 영국의 패권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입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 갖고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가스가 미국이 나오고 나니까 이런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졌는데 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뇌하고 이게 이제 사회학적 정체 이론이라고 해요. 소셜 아이덴티티 시오리라는데 인간은 남과 구별되게 만드는 어떤 개인적인 특이한 이 사회 그룹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을 인그룹이라 하고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을 아웃그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그룹에 속한 사람은 아웃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나누지 않고 배척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차별하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인그룹을 좋아하고 아웃그룹을 미워하고 인그룹이 아웃그룹에 대해서 편애하고 그 다음에 차별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요즘 지금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critical race theory라고 하는데 이 critical race theory가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이 critical은 사실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she is in a critical condition 하면 굉장히 이제 아프다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this is a very critical matter 이러면 중요하다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critical 이 뜻은 힘의 이제 파워 스트러글에서 나오는 게 critical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critical discourse analysis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간관계에서 이 파워 스트러글링이 어떻게 랭귀지에 리플렉트 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critical discourse analysis거든요. 그래서 critical race theory 하면 바로 그 critical 이런 그 파워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그룹의 사람이 아웃그룹의 사람과 이제 서로 이렇게 딱 이 영역이 저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그룹의 사람이 아웃그룹의 사람의 그 가치 중요한 가치와 생각을 공유할 때 그 인그룹의 사람의 그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 갈등, 그룹 유니티가 없어지고 그룹 유니티가 전복되는 거예요. 혼동도 되고 디스트랙션도 되고 컨퓨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디스트랙션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치 외교학적으로 이 항상 적들은 이걸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든 어디든 바로 이 인그룹 내에서 반란, 말하자면 내부의 적이라 볼 수 있죠. 조직이든 어디든 이 내부의 이 분열, 이 반란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트로이 목마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론이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관심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읽거든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유명한 이론이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ory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cognitive behavioral theory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그 상담 이론을 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불교 이론의 기초를 좀 많이 두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뭐 요인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cognitive thinking faulty thinking 때문에 내 생각을 바르게 하면 사실 갈등이 많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거기서 나온 건데 acceptance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가 다른 거는 수용해라는 거예요. 자기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커미트먼트 시오리 자기 하는 영역만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정말 이거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변희재 정규재 얼마나 커미트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을 진짜 이 혼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변희재 같은 경우는 PC 타블렛, 정규재 같은 분은 뭐 경제에도 박식하죠. 논리도 하고 논리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기에 이 올바른 길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커미트를 했어요. 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전문은 익셉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괜히 모르면 손 빼라는 바둑의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괜히 자꾸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잘하는 부분은 계속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이 공명호 박사나 다른 사람이 부정선 거 또 변호사들이 해놓으면 그런 변호사들이 그런 부정선 거를 해놨구나. 그래 너거는 너거 그거는 네 영역이니까 네가 열심히 하라. 나는 내 영역 지키고 하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네가 전문가니까 나는 액셉트 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콩나라 배나라 하면서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6.18이 끝났는데도
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헛소리하는 정규재, 이준석, 하태경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인그룹에서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그룹에 유니티가 생기고 디스트랙스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쭉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4.15 부정선거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선거 그 자체뿐만 아니고 이런 많은 국제적인 콘텍스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